네,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28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11월 28일 촬영을 좀 했는데요. 영상의 그 음성 녹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여기 보시면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데요. 제가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음질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찍고 있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 그로스 리서치라고 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인원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아직 텔레그램 채널 만약에 앱을 안 까셨다 그러면 까셔가지고 저희 그로스 리서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텔레그램 채널을 좀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LIG 넥스원이 전술 이동 통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통신망 자율운행 기술 개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거고요. 이게 LIG 넥스원하고 이노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또 중소 스몰캡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에 해당 과제를 수주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꾸준히 이제 진행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공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11월 16일 나온 공시 내용인데 이노와이어리스의 최대 주주가 지금 LIG 넥스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보유 지분을 21%까지 늘리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제 경영권까지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LIG 넥스원과 이노와이어리스가 사업적으로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에 나왔던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군 이동통신망 같은 경우에 이 거점 이동에 따른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파손 복구를 위한 인력 투입,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통신 품질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통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환경에서도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또 파손되었을 때 바로바로 복구도 가능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점으로 항상 제기가 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과제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제 이 기술을 양산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양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군 이동통신망을 자율적으로 설정도 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향후에 군 이동통신망이 5G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때 이 기술을 적용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좀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이 2015년도, 16년도 이때 화두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알파고라고 해서 그 바둑을 이제 두는 것 여기에서 이제 인간을 이김으로써 많이 곽강을 맞기 시작한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향후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점차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성장 지향성을 볼 때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고요. 물론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대량으로 양산 적용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무조건 기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 주주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1월 27일 일본의 시장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특허를 집계를 했는데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LG전자가 2010년부터 15년도 이때 조사할 때는 순위가 11위였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간에 1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5년 이후로 한 7년간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을 하면서 특허를 좀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위로 올라섰고요. 삼성은 기존에도 2위였는데 이번에도 2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이 일단 비중으로 볼 때 19%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예상대로 미국이 거의 전 세계 특허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는 물론 시장도 제일 크겠죠. 미국이. 그래서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LG,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꾸준히 지금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여러 이제 시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 하드웨어적인 기기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해서 약 100조 원까지도 시장이 성장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이 메타버스라든지 VR, AR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프렉스, 코세스, 선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엮여서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재료로서는 매매하기 좋다 그 말씀드리고요. 요 기업들이 사실은 펀더멘탈이 무언가 이상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원래도 펀더멘탈 자체는 상당히 좋은 기업들인데 이러한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우선 광무라고 하는 기업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엔캠은 이제 시총이 꽤나 큰 2차전지 소재 업체죠. 그래서 이 2차전지 소재 업체하고 109억 정도 되는 규모로 리튬이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광무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4년 연속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 상태이고 사실 올해도 적자를 보인다 그러면 내년도에 상장 폐지가 예상되었던 기업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분기에 영업이익 12억이 나오면서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요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또 매출을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분기에도 흑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간으로 플러스가 되면은 일단은 상장 폐지는 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관리 종목에서 탈피가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 계약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기업은 상당히 저점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러면 살짝 이 기업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5년마다 한 번씩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래선, 고객사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밀어내기 매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나올 매출이 있으면은 미리 그 전년도에 땡겨가지고 매출을 발생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회계 처리상 그러겠죠. 그래서 물건이 나가든 나가지 않던 간에 일단 공급 계약 공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 인식을 해가지고 회계 장부상으로만 플러스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흑자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내막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이 진짜 나온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막 하지 않는 이상, 현장 가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에서 반응이 나온 기업은 NI스틸인데 정규 시장에서 7%, 시간외에서 9%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소형 철강 제조사이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이제 10월, 11월 한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 후속주로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옴시티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테마는 아니고요. 이게 산업으로 지금 형성될 것 같은데 어느 기업들이 먼저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느냐 또는 계약건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일부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계약이 나왔다라고 보도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는 아니지만 일단 뭔가 결과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팀 수주 지원단에도 포함되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기업,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발생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NI스틸도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업은 워낙에 실적이 좀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저평가 가치주로서 매력도 있으니까 한 번씩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우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정규시장에선 별 볼 일 없었는데요. 시간에서 8% 이상 올랐습니다. 일단 제가 실적을 좀 봤더니 영업이익은 올해 괜찮아지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인쇄 회로 기판, PCB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 섹터 자체가 실적은 나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비교적 양호했었는데 현우산업이 보니까 과거부터 해서 꾸준히 애플카 이슈와 함께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지난 주말간 그리고 월요일 시장에서 애플카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 무언가 확정적이거나 이슈화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부 무언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이해해서 보니까 일부 과거에 애플카 관련주다 했던 종목들이 다시 좀 변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엑시콘이라고 하는 기업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목표 주가는 대략 한 12,000원. 목표 주가는 제가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그 장비주들이 높은 밸류를 안 받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사실 낮게 지시해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라인 중에서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버닝 테스터 이런 장비들 여전히 매출 좋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DDR5와 관련돼서도 좀 일부 이제 내년도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DDR5가 생산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 테스트 업체들은 테스터 장비도 그렇겠지만 수량 싸움입니다. 수량 싸움. 양이 많을수록 매출 이익이 많이 나오고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이 DDR5 개발 그 다음에 생산이 시작이 되면은 이 버닝 테스트와 관련된 장비 수요가 내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고객사 내에서 동사의 장비 점유율이 좀 확대될 것으로 내년도에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SSD, 좀 낸드 쪽이겠죠. 낸드 테스터 장비 역시 올해 견조한 실적 내고 있고요. 높은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매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라고 많이 표현들 하죠. 그래서 캐시카우가 지금 살아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DDR5 쪽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실 필요 있겠고 지금까지는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비메모리 쪽 CIS 테스터 관련된 국책 과제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여전히 일본산 장비가 거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쪽에서 장비 국산화를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계 제가 여러 군데 장비 업체들 많이 탐방 가봤지만 국산화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 단에서 여전히 일본의 몇몇 기업들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국내 업체들하고 일하는 게 솔직히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장비 국산화를 좀 이루려고 많이 공정 라인별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쪽에서 테스터와 관련된 장비가 국책 과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180억, 지금 PER 기준으로 볼 때는 한 5.4배 거래되니까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 번씩 관심 갖고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부연 설명 드렸고요. 저희가 한국경제TV 8시 반, 9시 40분 요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방송을 나가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본방 시청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쁘신 분들은 출근, 퇴근하는 길에 또 자유시간에 유튜브 영상으로 또 봐주시면 또 충분히 제가 부연 설명도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통해 가지고 투자 수익을 냈을 때 좀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